인생의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겨냥한 농담,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방 안의 공기, 의미심장하게 길어지는 시선, 그리고 그 미소 아래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을 그저 무시해버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더 크고 더 날카롭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왜냐하면 무시된 무례함은 결국 허락된 무례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현실주의자 마키아벨리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평판, 그리고 지배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세상에서 그는 존중이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 당신의 다음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무례함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떠보는 탐색전이죠. 만약 당신이 이 시험에서 실패한다면 당신은 그저 나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시해도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중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무례함에 대처하는 마키아벨리적 사고의 제1법칙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물러서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은 상대방에게 미묘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침묵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쏟고 있던 에너지를 완전히 거두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색하게 웃어넘기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하지도 마십시오.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설명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시선, 당신의 말투, 그리고 더 이상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길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를 통해 당신의 존재감이 사라진 빈자리를 상대방이 온전히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주도하려던 대화의 리듬에 가해지는 날카로운 중단이며 그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대화의 장에 갑자기 생겨난 차가운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무례함은 웃음이나 변명, 혹은 회유와 같은 피드백이 있을 때만 힘을 얻고 번성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정적과 마주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배력을 얻기 위한 값싸고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말이죠. 마키아벨리는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지켜봤습니다. 적들이 자신감에 차서 자신의 모든 패를 드러내도록 허용한 후에야 비로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응에는 결코 사과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밀함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다음 차례입니다. 그가 저지른 침범을 그대로 되돌려 주십시오. 모욕이나 보복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싶어 하죠.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외과용 메스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묻는 겁니다. 지금 그 말, 그런 의도로 하신 건가요? 혹은 방금 하신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겠어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그 말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들리네요. 제가 반응하기 전에 먼저 그 의도를 명확히 해주시겠어요? 이 질문들은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계산된 일격입니다. 당신은 공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격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도록 다시 한번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공격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대담한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일 뿐이니까요. 그들은 누가 자신을 제지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경계선을 시험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수를 차가운 침묵과 냉정한 명확함으로 맞받아쳤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입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의심입니다. 복수도 감정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의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저하게 만들고 당신 앞에서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사람은 굳이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중은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게임은 더 깊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의 대립은 어떻게든 감당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한번 무시했을 때 당신이 잘 대처했다면 그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당신의 방어선에 아직 균열이 남아있다고 느낀다면, 즉 당신의 태도가 다시 부드러워진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즉시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당신이 얼마나 접근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통해 새로운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정당하고 시의적절한 공개적 처벌이 위협을 끝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무례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다면 당신의 새로운 태도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온기를 거두십시오. 당신의 언어를 더 날카롭게 다듬으십시오. 그들의 초대를 거절하십시오. 굳이 이러한 변화를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은 위협을 통한 지배가 아닙니다. 원칙을 통한 존재감의 확립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내 자신을 설명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그 공간의 사회적 흐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러워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제 그들이 더 신중하게, 덜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례한 일이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소란이 아니라 통제된 침묵으로, 꿰뚫어보는 명료함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나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즉 절제, 거리감,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완전한 장악력을 통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례함은 결코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자 탐색이며 당신이 반격하기 전까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계산된 시험입니다. 유머로 포장된 모욕, 미묘한 묵살, 혹은 독이든 가짜 칭찬과 같은 단 한 번의 침범을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를 가르쳐준 셈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일단 당신이 쉽게 침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통제력을 되찾는 데는 2배의 노력이 든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대면이 끝난 후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감정 없이 그 순간을 지적하고 거리를 둔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경계선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진심이었는지 확인하려 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에서 당신을 배제하고는 실수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 공격적인 말을 던지고는 당신의 얼굴에서 아주 작은 망설임이라도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의 2번째 수를 둘 때입니다. 불균형적인 결과로서 당신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철학은 공정함이 아니라 효과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소수의 사람들만이 받아들이려 하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처벌이 잘못과 동등한 수준이라면 그것은 쉽게 잊힙니다. 하지만 처벌이 잘못보다 훨씬 더 크다면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가지고 2번 장난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선을 넘으면 당신은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차가워져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공개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면 당신도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욕이 아닌 전략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외과 수술과도 같은 거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면 당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다음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질문을 하면 단 한 단어로 대답한 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들이 당신의 따뜻함을 되찾으려 했으면 당신은 사회적으로 굳게 닫힌 문을 보여줍니다. 정중하지만 형식적이고 멀게 느껴지는 태도를 말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패배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오싹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할 권한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모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인정해주던 사람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상황을 원만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존경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런 생각에 비웃음을 보냈을 겁니다. 존중은 용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분노가 아닌 침묵 속에서 전달되는 계산된 결과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의 진정한 영향력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례함의 순간을 보았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보여준 태도가 진심이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미지를 재창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이미지는 진실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갈등 이후 당신의 이미지는 당신의 갑옷이 되거나 당신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이렇게 읽히기를 바라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걸 용납하지 않아. 혹은 그녀는 무시당하면 아예 상대하지 않아. 또는 그들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당신의 이름에 이런 연상작용이 따라붙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을 향한 농담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헛소리 안 통하는 날카로운, 강렬한 같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힘입니다. 당신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외과 수술 같은 대응을 통해 스스로 구축한 것입니다. 권력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강력한 통찰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긍정적인 힘을 전파하는 일이며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적인 수치심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반응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재미 삼아 경계를 시험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물러섭니다. 만약 그들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의 대응을 위한 신호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황을 격상시키십시오. 만약 그들이 영향력이나 평판 혹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과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그들을 프레이밍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이용해서 때로는 크게, 때로는 미묘하게, 하지만 항상 통제력을 잃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농담이네요. 직장에서도 그런 농담을 쓰시나요? 혹은 친구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낯선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할지 상상도 하기 싫군요. 또는 그런 말을 큰 소리로 하다니 놀랍네요. 당신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뱉은 말을 그대로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자신감은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힘으로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초라하고 시끄러우며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식 보복의 힘입니다. 결코 시끄럽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측정되고 목표가 명확하고 너무나 차분하고 정밀하게 실행되어 상대방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체크메이트 당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은 여전히 평온하고 침착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례함이 공기 중에 떠다니도록 내버려 둔 다음 그것을 상대방이 온전히 소유해야만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속에서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반응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모든 무례한 행동을 그들 자신의 폭로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다시는 존중을 좇지 않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논쟁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조용히 외과 수술처럼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끝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힘은 당신의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사람들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추측하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한계를 알 수 없는 사람, 침묵이 굴복이 아니라 준비를 의미하는 사람, 평온함이 친절함이 아니라 자제력을 의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이 그것이 실수였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합니다. 따뜻함이 배제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차가운 자비는 오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게임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존재감을 거두고 완전한 정적 속에서 평정을 유지한 후 그들이 사과하거나 과잉 보상을 하려고 할 때 당신은 그저 변함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씁쓸함도 분노도 없이, 당신이 왜 변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저 당신이 창조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헤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당신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을 찾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 세상의 변수가 아니라 그저 떠도는 유령일 뿐입니다. 이것은 옹졸함이 아닙니다. 부재를 통한 권력입니다. 당신의 틀을 흔들려 했던 사람에게 당신이 애초에 그들에게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례함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날카롭고 더 존중받으며 더 멀고 궁극적으로는 더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격상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당신에게 맡기고자 했던 역할입니다. 모든 사소한 모욕에 벌을 내리는 복수심에 불타는 군주가 아니라 결과라는 건축물을 조용히 설계하는 건축가의 역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스스로를 배신하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자신은 침착하고 계산적이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무는 존재. 결코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수는 단 한 번만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당신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소문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절제력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지만 한 번 말을 하면 무게가 실려 있어. 혹은 그녀가 평정심을 잃는 걸 본 적이 없어. 이제 당신을 중심으로 자가 교정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말투를 점검하고 표현을 다시 생각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회라는 지형을 탐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지형이 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가장 잔인한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존중받거나 아니면 제거되어야 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당신의 가치에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한번 무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훈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반복적으로 조종하듯이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바로잡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혹은 그들에게 더 최악의 상황은 당신이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들이 무관함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변화를 이루고 나면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공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큰 사람임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세기 전 마키아벨리가 알았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코 건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굳이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면 당신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지배의 정점입니다. 잔인함이나 자만이 아닌 통제력입니다. 무엇에 반응할지에 대한 통제력, 어떤 에너지를 되돌려줄지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애초에 누가 당신의 반응을 볼 기회조차 얻게 될지에 대한 통제력 말입니다. 그것이 마키아벨리의 세상에서 왕들이 움직이는 방식이었고, 이제 당신의 세상에서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분노나 소음이 아니라 너무나 절제되고 너무나 정확해서 단 한 번의 침범만으로도 그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존재감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이후로 당신은 단순히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